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자료 구조 과목입니다. 문혜영 교수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자료 구조에 대해서 배울 건데, 자료 구조란 무엇일까? 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료는 왜 정리를 해야 될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네. 프로그램에서 사용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물건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널브러져 있다. 그러면 본인이 여기서 초록색 블럭 어딨지? 노란색 블럭 어딨지? 라고 해서 몇 개 안 된다면 굳이 정리하지 않아도 빠르게 찾아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레고 블록이 뭐 1000개다 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같이 이용하는 장소다 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이 레고 블록에서 초록색 블록 좀 찾고 싶다. 그러면 이제 막 이게 얽히고 성켜 있으면 초록색 블럭 50개를 빼야 된다. 그러면 정리되어 있다. 그러면 한 방에 가져올 수가 있지만 정리되지 않은 경우는 이제 좀 오래 걸리겠죠. 네, 그런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이 기억장치 공간이 돼요. 그래서 방에 어떤 식으로 저장을 할 건지라는 거고 어떤 순서대로 저장을 하는 게 좋을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널브러져 있는 것과 이렇게 정리정돈 되어 있었을 경우에 훨씬 더 공간 활용이라든지 여기는 이제 발 디딜 틈도 없고요. 얘는 그래도 발 디딜 틈이 있죠. 그래서 어떤 순서대로 잡혀져 있다면 물건을 빠르게 꺼내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정돈을 하자라는 게 이제 자료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자료를 특성에 따라서 분류하고 구성하고 저장하고 처리하는 이런 모든 작업을 우리는 자료 구조다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료 구조에 대한 종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정리하는 방법이죠. 그다음에 물건을 꺼내는 방법이 되고 또 공간에 따라서 물건을 꺼내고 정리하는 데 있어서 차이는 있을 겁니다. 컴퓨터 쪽에서 바라보는 자료 구조는 크게 선형 구조와 비선형 구조로 나눠지고요. 선형 구조는 다시 리스트, 스택, 큐, 대큐, 리스트는 선형 리스트와 연결 리스트로 나눠지고 비선형 구조는 트리와 그래프로 나눠집니다. 여러분이 이 구조도 자체만으로도 쉬운 문제가 출제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중 선형 구조가 아닌 것은 해가지고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선형 구조는 굉장히 종류가 많죠. 비선형 구조는 트리와 그래프 달랑 2개예요. 여러분은 선형 구조 종류를 먼저 외우는 게 좋을까요? 비선형 구조를 먼저 외우는 게 좋을까요? 그죠? 비선형 구조 2개는 반드시 외우면 또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비선형 구조 2가지 기억합니다. 뭐와 뭐가 있다? 트리와 그래프가 있다. 그리고 이제 이거 하나하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리스트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리스트. 자, 리스트라는 것은 이제 자료를 나열한 목록입니다. 그래서 리스트 좀 가져와 그런 이야기를 하죠. 맛집 리스트 좀 가져와, 친구 리스트 좀 보여줘, 여행 리스트 좀 짜볼까? 그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죠. 그래서 리스트라는 것은 나열되어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선형 리스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 선형 리스트다 그러면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연속적 공간에 저장되는 리스트가 돼요. 그래서 가장 간단한 구조가 됩니다. 기억 공간의 이용 효율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100명의 학생들이 영화관에 갔어요. 그래서 반드시 번호 순서대로 이렇게 빼곡 앉아줘야 돼요. 중간에 빈 공간이 없어요. 반드시입니다. 그래서
연속된 공간에 이렇게 있어야 되고 중간에 빈 공간이 없기 때문에 기억 장소에 대한 이용 효율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의 단점은 가장 큰 단점은 삽입과 삭제가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모든 자료에 대한 이동이 요구가 돼요.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학생이 있는데 4번 학생이 저 잠깐 나갔다 올게요 하고 나가요. 그럼 여기를 어때요? 비워둘 수가 있나요? 비워두면 안 돼요. 그거는 선형 리스트가 아니니까 비워두면 안 되니까 5번부터 해가지고 100번 내 학생들이 일어서 가지고 다 왼쪽으로 한 칸씩 한 칸씩 다 이동을 해야 돼요. 그죠? 불편하겠죠. 1000명이라 그러면 어쩔까요? 빅데이터 시대 10,000명이라 그러면 어떨까요? 불편하겠죠. 그러다가 이제 4번 학생이 다시 들어왔어요. 반드시 번호 순서대로 앉아야 되니까 여기 들어가야 돼요. 여기. 그러면 또 어때요? 5번부터 100번, 1000번, 10,000번의 학생들이 일어나서 다 다시를 한 칸씩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런 개념이에요. 어때요? 여러분이 불편하겠죠. 그래서 들락달락 하는 학생들이 많으면 어때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 선형 리스트의 대표적인 게 우리가 배열이다 라고 있는데, 자, 배열은 기억 공간의 밀도가 좋다라고 그랬죠. 네, 그 다음에 삽입 삭제가 어렵다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기억 공간이 이렇게 붙어 있어야지 저장되는 그런 구조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선형 리스트 하면 여러분이 지금은 뭐를 기억해요? 연속된 기억 장소에 저장되는구나. 기억 공간의 이용 효율은 좋구나. 삽입 삭제가 엄청 힘들구나. 라고 이제 일단은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배열인데요. 배열에 있어서 이제 삽입 삭제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데이터가 이렇게 있어요. 번호 한번 붙여볼까요? 네. 자, 1번부터 그냥 붙여볼게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이렇게 있습니다. 데이터를 삽입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맨 앞에다 한번 삽입을 해볼까요? 네, 여기다가.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다 옆으로 한 칸씩 이동해야 되죠. 네, 새로운 데이터 들어올 때. 그러면 자, 한 번 이동해요. 2번 이동해요. 네, 3번 이동해요.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이동을 하겠죠. 데이터가 네, 9개가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9번 이동해야 되죠. 데이터가 10개가 있어요. 10번 이동해 줘야 되죠. 그래서 가장 안 좋은 것은 n번 이동할 때 이동한다. 자, 여기다가 삽입하고자 해요. 그럼 얘는 어때요? 모든 데이터들 중에서 한 개의 데이터만 이동해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평균 2분의 n 플러스 1번의 이동이 일어날 수가 있다. 데이터를 삽입할 때는요. 되겠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여기다가 데이터를 삽입을 한다. 그러면 11과 22가 들어오고 새로운 데이터 들어오고 그 다음에 33, 44, 55, 66, 77, 88, 99 이런 이동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삭제할 때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만약에 맨 끝에 있는 데이터를 삭제한다. 그럼 어때요? 어떤 데이터 이동이 있나요? 없어요. 자, 가장 힘든 게 11 데이터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렇게요. 그럼 어때요? 이동해야죠. 1번, 2번, 3번, 4번, 5, 6, 7, 8, 얘 있다고 할게요. 9. 다시요. 1, 2, 3, 4, 5, 6, 7, 8, 9. 9번에 이제 이동이 되는군요. 데이터가 몇 개 있었죠? 10개 있었을 때. 데이터가 10개 있었을 때 이제 9번에 이동이 있다. 그러죠. 가장 안 좋을 때. 데이터가 n개 있으면 몇 번의 이동이 올까요? n-1번에 이동이 오겠죠. 그래서 가장 안 좋을 때는 n-1번에 이동이 있을 거고 맨 뒤에 거
네, 삭제할 때는 이제 n번의 이동이 있겠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데이터를 삭제할 때는 2분의 n-1번의 이동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하나의 과정을 한번 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지금부터 25를 삭제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럼 11, 22 그리고 이제 33이 이렇게 들어온다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44, 55, 66, 77, 88, 99 이런 이제 이동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배열은 연속된 공간에 데이터가 저장되는 방식을 말을 한다라는 거죠. 자, 배열의 종류를 보면 이제 이게 첨자입니다. 몇 번 방, 연속된 공간이니까 몇 번 방이냐라고 물어보는데 우리가 이제 아파트 호수에 몇 호예요? 몇 호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그럴 때 이제 보는 건데 이제 첨자가 0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 A의 1번 방에 뭐가 있어요? 22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때 A를 우리가 배열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가로 안에 들어가는 것을 첨자다 라고 합니다. 표현하는 방식은 프로그램 언어마다 약간의 이제 차이점이 있어요. C 언어는 첨자가 0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요. 됐나요? 네. 그게 이제 1차원 배열이 되고 2차원 배열은 어때요? 이렇게 잡혀지는 거죠. 행과 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0행, 1행, 2행, 0열, 1열, 2열, 0행, 0열, 0행, 1열, 0행, 2열, 1행, 0열, 1행, 1열, 1행, 2열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소의 개수는 몇 개예요? 행 곱하기 열의 개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배열로 표시할 때 I, J, A의 2,3, 2행 3열이다 라는 건데 2차원 배열을 이제 표시하는 방법도 네, 프로그램 언어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한번 보면은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요. C 언어다라고 그랬고 굳이 C 언어다라고 말을 해주는 것은 첨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C 언어는 첨자가 0부터 시작이 됩니다. 삼행, 사열 이거는 배열의 크기가 되는 거죠. 선언이 되었다라는 거죠. 시작 주소가 200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행 3열의 주소는 무엇입니까? 자, 볼게요. 얘가 0행, 다음에 1행, 다음에 2행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0열, 1열, 네, 2열, 3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행의 3열이다. 즉 여기가 되겠죠. 그럼 여기 여러분이 얘가 200번지니까 201, 202, 203, 204, 205, 206, 207 정답은 207번지, 207 주소다라고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우리가 그려볼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A가 뭐 천행, 2000열로 선언이 되어 있고 그 중에 뭐 A의 100, 300의 주소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어본다 그러면 우리가 일일이 그림을 그려볼 수가 없죠. 그래서 그 공식을 알고 있으면 되고 물론 여러분이 이제 어떤 반복되는 패턴을 생각을 해서 바로 이제 나름대로 계산을 해줘도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C 언어는 이제 순서가 이렇게 가게 됩니다. 이거 저장, 이거 저장, 이거 저장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데요. 배열의 위치, 네, 배열의 위치를 몇 행 몇 열이다 라는 배열의 위치를 I, J로 둘게요. 얘 같은 경우는 1행 3열이다 라고 한 거고 전체 배열의 크기,
배열의 크기를 대문자 KL로 두도록 할게요. 얘 같은 경우면 전체 크기를 삼행사열로 두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행우선이다. 하나의 행을 먼저 다 처리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으로 간다라는 거죠. 시언어는 이렇게 행우선으로 되어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먼저 곱해요. 개수를. 그래서 L 곱하기 I 더하기 J를 해주면 돼요. 자, 여기서 4 곱하기 1 더하기 3 해서 7이 나오죠. 그래서 200번지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정답은 207번지다 라가 되는 것이고, 열우선이다 라는 조건이 있다. 그러면 이제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먼저 곱해 주게 돼요. 그래서 K 곱하기 J 더하기 I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3 곱하기 3 더하기 1이죠. 네, 1. 네, 1이 되어서 10이 되니까 210번지가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이제 바로 이 부분이고, 열우선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풀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배열에서 한번 살펴보면은요.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배열이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본다면 여기가 이제 100, 200, 300, 400, 500이라겠다. 0번, 1번, 2번, 3번, 4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지칭할 때 A의 0번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얘는 번지, 대표 번지가 돼요. 얘는 A 플러스 1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A 플러스 2, A 플러스 3, A 플러스 4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A라는 배열명, 얘가 뭐라 그랬어요? 배열명이 되는 거죠. 배열명이 되면서 대표 주소가 돼요. 네, 실제적으로 우리가 기억장소에 저장이 될 때는 100번지다, 200번지다, 번지수, 1024번지다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상에서는 얘가 몇 번지에 저장될지는 프로그램 실행할 때마다 기억장소의 형태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표현하기 좋게 이 A라는 배열은 주소명으로도 같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A 플러스 2번에 있는 값좀 가져와. 그러면 A에 2번 해가지고 300이라는 데이터를 가져오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연결 리스트입니다. 여러분이 배열에서 가장 단점이 뭐였어요? 가장 힘든 게 무엇이었어요? 네, 삽입 삭제를 할 때 데이터 이동이 너무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민을 한 거죠. 좀 삽입 삭제 좀 편하게 해보는 방법은 없을까? 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겨난 것이 바로 연결 리스트가 됩니다. 이게 그림으로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쉽게. 하지만 기억 장소에서는 다 이런 식으로 보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봐볼까요? 20번지에 해가 있고, 해가 있고 해는 40을 가리키고, 40번지에 0이 있고 얘는 아무도 안 가리키고, 70번지에 문이 있고 얘는 20을 가리키고. 자, 지금 여기가 70번지예요. 거기에 문이라는 것이 있고 뭐를 가리킨다? 20을 가리킨다. 그럼 20번지에 누가 있냐면 해가 있어요. 얘는 40을 가리켜요. 그러면 40번지에 뭐가 있어요? 0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아무도 안 가리키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링크, 즉 포인터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데이터가 연속된 기억 공간에 저장하지 않습니다. 아무데나 저장이 가능하고 다음 노드만 잘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 노드를 가리키는 이런 링크 정보를 가지는 게 링크 리스트가, 연결 리스트가 되는 것이고, 연결 구조로 연결되어 있는 구성 노드를 하나하나를 우리 노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음에 연결되는 노드를 가리키는 포인터, 지금 링크라는 필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봐볼까요? 자, 데이터를 삽입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기본 구성이 AA가 40을 가리키고 다음에 40번지에 CC가 있고 CC는 50번지를 가리키고 자, 50번지에 DD라고 할까요? 네, DD. 네, CC를 지우고 제가 DD로 네,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얘는 아무것도 안 가리키고 있어요. 근데 여기 사이에다가 뭐를 삽입을 하고자 하냐면 BB를 삽입하고자 합니다. BB를. 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만 해주면 되죠. AA가 지금 40번지를 가리키고 있는데 얘가 예를 들어서 100번째 있다. 100번째 있다 하면 이 40을 지우고 100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얘를 가리키게 되는 거죠. BB는 뭐 하죠? 얘를 가리키면 돼. 얘는 40을 가리키면 되겠다라는 거죠. 됐나요? 네. 자,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봐볼까요? 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얘가 이제 40번째 있고 얘가 이제 50번째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여기다가 이제 BB를 삽입을 한다라는 거죠. 얘는 지금 40을 가리키고 있죠. 제일 먼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이 40이라는 것을 얘한테 먼저 넘겨주는 거죠. 너는 40을 가르쳐 라고 얘한테 먼저 넘겨주고 나서 그 다음에 너는 번지수가 얼마야? 100번지야. 그럼 40을 지우고 100을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얘가 얘를 가리키고 얘가 얘를 가리키고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BB가 삽입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연결 리스트의 최대 장점은 삽입 삭제가 편리하다라는 거죠. 자, 삭제도 한번 봐볼까요? 예를 들어서 AA가 20이 있고 20번지에 BB가 있는데 얘는 40을 가리키고 40번지에 CC가 있는데 얘는 50번지를 가리키고 50번지에 DD로 하겠습니다. DD가 있다. 이렇게요. 그래서 얘를 지워버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얘를. 그러면 이 20을 얘가 지금 40을 가리키고 있잖아. 이 40을 얘한테 넘겨주는 거죠. 40 이렇게. 그러면 얘가 이렇게 가리키게 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어서 순식간에 데이터를 삭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연결 리스트의 가장 좋은 점은 무엇이다? 삽입 삭제가 용이하다라는 거죠.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희소 행렬을 희소 행렬을 표현을 할 때 기억 장소 이용 효율이 좋다라고 했습니다. 희소 행렬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 일단은 볼게요. 000, 000, 010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즉, 유효한 숫자보다는 0인 게 훨씬 많은 것을 희소행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0인 데이터들은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 얘만 가리키면 된다라는 거예요. 얘만. 네, 그럴 때 유효한 숫자만 가리킬 때 우리가 하고 희소행렬을 표현하는데 사용되는 게 무엇이다? 바로 뭐였어요? 네, 연결 리스트였죠. 네, 이게 이제 한번 나왔던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요. 자, 포인터로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검색, 데이터를 찾는 속도는 느려요. 속도는 느리다라는 거. 그 다음에 포인터를 위한 추가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자,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어 있는 거죠. 만약에 포인터가 없다면 이만큼을 데이터가 차지하는 공간을 쓸 수가 있겠죠. 얘가 만약에 16비트다. 그럼 이에 16승 가지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가 있는데 잘 잘라가지고 분할을 해가지고 얘는 주소를 저장하는 곳으로 쓸 거야. 얘가 데이터로 저장하는 곳을 쓸 거야. 그러면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이 그만큼 줄어들어 버린 거죠. 네. 그래서 어때요? 포인터를 위한 추가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어쩌다가 여기가 분실이 됐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 뒤에 있는 노드는 찾을 수가 없어요. 이 한 군데가 끊어지면 그 뒤에는 우수수수수 다 끊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네, 이런 이제 단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끊어지면 뒤에가 우수수 끊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아, 이것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까라고 이제 또 생각을 했겠죠.
네,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이제 또 다른 여러 가지 종류인데요. 우리가 한번 보면은 원형 연결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요? 자, 이거는 뭐냐? 원형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데이터가 있어요. 얘는 얘를 가리키고, 얘는 얘를 가리키고, 얘는 가리키는 거예요. 어디로요? 맨 앞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사이클 식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원형 연결 리스트다. 마지막 노드가 리스트의 처음 노드를 가리키는 이런 리스트가 되겠습니다. 한 방향으로 모든 노드가 원형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서 시작하든지 간에 모든 노드에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탐색을 하다가 내가 찾는 노드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계속 이렇게 뺑뺑뺑뺑뺑 도는 거죠. 무한 루프에 빠져버릴 수가 있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중 연결 리스트가 있어요. 이중 연결 리스트. 자, 이거는 뭐냐면 양방향으로 자 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얘를 가리키고 얘는 얘를 가리키게 해요. 바로 전에 것도 가리킨다 그죠. 얘는 얘를 가리키고 얘는 얘를 가리키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양방향으로 탐색이 가능하도록 네. 이제 두 개의 링크 필드를 갖는 거죠. 왼쪽, 오른쪽에요. 네. 그래서 양방향 검색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포인터가 여기서 어디서 고장났어요. 여기가 고장났다. 그래도 다른 포인터가 있기 때문에 복구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데이터를 저장할 공간은 어때요? 더 줄어들어 버리죠. 그래서 기억 공간에 낭비가 발생을 한다라는 거고 또 이중 원형 연결 리스트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어때요? 양방향인데 여기도 있죠. 얘가 얘를 가리키게 되는 거죠. 네. 그죠? 그 다음에 얘는 또 얘를 가리키게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얘도 이렇게 또 이렇게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주 복잡하게 보이죠? 이게 이중 원형 연결 리스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있구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희소행렬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희소행렬이라는 것은 실제적인 숫자보다는 굉장히 0이 많은 행렬이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번 표현을 해 보도록 할까요? 네. 자, 1부터 쓸게요. 1, 2, 3, 4, 5, 6, 7. 또 1, 2, 3, 4, 5. 자, 이런 행렬이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5행 7열이에요. 5행 7열이니까 몇 개예요? 35개의 데이터가 있는 곳인데 실제적인 데이터는 여기에 15가 있고 그 다음에 3행 4열에 38이 있고 5행 3열에 23이 있고 6행 5열에 42가 있다. 이런 이제 실제로 만약에 뭐 100개 100행 100열이다 라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거를 35개의 기억 장소가 필요한데 이거를 2차원 배열로 표현을 한번 해보자 라는 거죠. 5행 7열이고 실제적인 데이터는 4군데 있어요 라는 뜻이고 실제적인 데이터 1행 2열에 15가 있고요. 3행 5열에 23이 있고요. 4행 3열에 38이 있고요. 5행 6열에 42가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의 데이터의 공간보다는 이게 지금 15개인가요? 15개의 기억 공간으로 57에 35죠? 35개의 기억 공간을 15개의 기억 공간으로 줄여서 표시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희소행렬의 2차원 배열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희소행렬의 가장 큰 목적은 기억 장소를 전략하기 위해서 희소행렬 표현법이 있다라는 거죠.